첫 화부터 중구난방의 복잡한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배우들의 인터뷰에서 스토리가 꽤 어렵고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내용, 그리고 성인이 봐도 재밌을 내용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첫 화부터 여주인공이 몰락하는 전개가 나오는가 하면 괴인화가 된 사람을 히어로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고의로 해치는 등 어두운 요소가 많이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평이 있지만 전작만큼의 광기 노선을 따라가면서 어두운 설정이 더 짙게 진행한다는 것이 중론. 초반부에는 메인 적대 세력이 괴인화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여 이들이 히어로 세력과 대립한다는 비교적 심플한 설정으로 시작하였지만, 중반부로 흘러가면서 또 다른 괴인들과 정체불명의 전사가 등장하여 본편의 세력은 졸지의 오파전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괭괭전대 보호켄저의 네거티브 신디케이트처럼 필요한 상황에서는 서로 협력하기는커녕 서로 적대하며 물어뜯기 바빴으며, 천장전대의 고세이저의 사악한 영혼들처럼 악역 집단이 완전히 괴멸되고, 새로 등장하는 방식도 아니고 기존의 주요 악역들은 단 하나도 퇴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악역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추세. 결국 이게 감당이 안 됐는지 46화에서 주우토 관련 스토리를 급전개로 마무리 지어버렸고, 46화에서 등장한 소노시고로쿠는 후일 그 이상으로 갑작스럽게 등장한 소노나 소노야에게 순식간에 퇴장했다. 돈 무라사메는 후반부에 들어서자 닌자크 소드 상태일 때가 존재감이 더 컸을 정도로 변신체로서는 활약하지 못했으며 커다란 의문점을 남기고 극이 끝나버렸다. 무엇보다 이 적군 세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느 조직 하나 확실하게 쓰러뜨린 적들이 없다. 노오토는 아직도 원로회가 건재해서 언제든지 새로운 부대를 보낼 수 있고, 펭귄 주우토도 마음만 먹으면 새로운 복제를 만들거나 날뛸 수 있으며, 히토츠기도 어째서 발생하는지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서 본편이 완결된 후에도 나타난 사례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새로 생겨날 수 있다. 메인 등장인물들의 떡밥 회수 및 캐릭터 서사 완결은 비교적 잘된 편이지만 결국 결말이 나올 때까지 풀지 않은 미회수 떡밥이 너무 많이 남았다. 방영 전까지 가장 주목을 받았던 마스터의 정체와 그가 전대의 기어를 회수하는 이유, 전대의 기어와 아바타로 기어의 연관성, 히토츠기와 역대 슈퍼전대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예 작중에서 언급조차 된 적이 없고, 중반부 이후 등장한 신세력인 마더, 원로원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흐지부지되었다. 본편 이외의 작품에서는 다양한 작품과 크로스오버가 진행됐지만 정작 본편 내에서는 그러한 팬서비스 요소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슈퍼전대의 시리즈 팬들의 이목을 끌었던 설정인 아바타 체인지는 초반부와 돈드레고쿠, 돈 무라사메, 골돈 모모타로 등장 전후에만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그 외에는 나온 게 손에 꼽을 정도며, 얼터는 풀CG 특성상 몇 번 등장하지 못했다. 많은 주목을 받았던 젠카이저 블랙은 모모이 타로가 위기일 때 최후의 보루로서 등장했을 뿐이고, 그조차 돈브라더즈와 공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나마 히토츠기는 계속 등장했으나 팬서비스 요소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노우의 토시키는 강화 폼 에피소드를 성의 없게 쓰기로 악명 높은 각본가였는데 본작에는 고질병이 나아지다 못해 오히려 심해졌다. 빈약하게나마 과정이나 서사라도 존재했던 다른 작품들과 달리 그런 서사나 과정도 없이 갑툭튀 수준으로 튀어나와서 개연성에 문제가 생길 정도이다. 첫 강화 폼인 로보타로 기어부터 별다른 획득 에피소드도 없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식으로 아무 조짐 없이 등장해서 상당히 갑작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작진 측에서도 이에 관해 스토리를 따로 풀 생각이 없는지 비밀의 파워로 얻었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신전사 모모타니 지로가 돈드레고쿠로 변신할 수 있는 용오지극과 기어를 얻는 과정도 곧 자신의 힘이 각성할 것이라고 되뇌이자 갑자기 예의 그 슬롯머신이 튀어나오고, 이후 등장하는 로보타로 기어 역시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그나마 모모타니 지로의 또 다른 인격인 어둠의 지로에 돈 토라볼트만 복선을 깔아두다가 인격이 다시 한번 깨어남과 동시에 돈 토라볼트 아바타로 기어가 생성되는 식으로 처리했다. 28화부터 나오는 토라도라 오니타이진도 등장 연출 또한 아무런 복선도 없이 돈 모모타로가 갑자기 합체하자고 제안해서 나오는 식으로 툭 튀어나왔다. 45화에서 나온 돈 킹오저 역시 아무런 서사도 없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그나마 돈 모모타로 전용 강화 폼인 골돈 모모타로는 적절한 과정과 서사를 거치고 등장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이 비판이 확실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작중 팬들은 분명 노우토 원로에나 펭귄 주우토가 최종 보스가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펭귄 주우토는 본인보다 약한 개체인 학주우토에게 얻어맞으며 빠르게 리타이어 해버리고, 정말 아무런 복선도 없이 뜬금없게 튀어나온 소노나와 소노야가 최종 보스가 된 것에 많은 팬들이 불만을 가졌다고 한다. 초중반부터 거대전이 없는 에피소드가 드문드문 나오기 시작했는데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얼터는 물론이고 거대전의 비중이 심각할 정도로 줄어들었다. 설령 나오더라도 합체만 하고 바로 필살기 시전 후 종료하는 패턴이 일상화된 지경, 기껏 거대전이 나오더라도 진행하는 시간이 1분을 못 넘기는 회차가 허다하다. 때문에 메카전을 좋아하는 팬들은 불만이 상당하다. 히토츠기는 베니츠기와 시소츠기의 슈트를 베이스로 재탕을 했으나 상반신
신의 슈트의 뛰어난 퀄리티 및 히토츠기의 모티브가 된 전대의 요소를 오마주하는 등 컨셉 및 디자인 면에서는 크게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히토츠킹의 경우는 풀CG로 나온 열차킹과 구급킹을 제외하면 겨우 머리 장식이 바뀌는 것이 전부. 이마저도 공룡킹부터는 예산 문제인지 히토츠기의 머리 슈트를 그대로 히토츠킹에 옮겨 씌우는 식으로 재탕하면서 혹평을 받고 있다. 그리고 19화에서 염신기는 아예 선배 자동차 전대의 히토츠기인 고속기와 격주기에 슈트를 재탕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천장기, 뱅갱기, 초수기, 백수기도 이전 히토츠기의 디자인을 자신들의 모티브에 맞게 재활용했다. 주우토들은 우두머리인 펭귄 주우토마저 머리 슈트만 새로 썼고 최종 보스격 캐릭터인 소노나와 소노야는 소노구와 소노로쿠의 변신 슈트를 그대로 사용했다. 단 이건 예산 문제로 발생한 작품 외 문제점으로 이는 키라메이저, 젠카이저는 물론 레이와 시대의 토에이 특촬 작품들이 공유하는 단점이다. 작중 주우토는 본작의 시리어스 및 어두운 전개를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작중 핵심 떡밥이란 떡밥은 다 쥐고 있으면서 얘네들 정말 작중에 필요한 존재인가? 란 생각이 들 정도로 비중이 없다. 대부분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적들은 노우토와 히토츠기뿐이며 정작 주우토는 잊어버릴 때쯤에 나오는 수준에 어째서 정부가 어떻게 주우토의 존재를 아는지 작중 단 한 번도 설명이 되질 않았다. 그나마 후반에 어떻게든 떡밥과 연결시키려 한 것 같지만 그마저도 흐지부지 끝난다. 돈브라더즈의 스토리는 어둡고 시리어스한 전개이기에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돈브라더즈는 기존 슈퍼전대 시리즈와 달리 욕망에 대한 고뇌와 비판 및 경계, 일상에 뿌리박힌 평범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란 특이한 주제를 더하여 스토리가 진행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본작의 스토리와 캐릭터를 흐려서 아이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로 끝날 수준이 아닌 지나치게 난해한 전개로 흘러갔고 동시에 모든 슈퍼전대 시리즈 공통된 최대 주제인 정의의 팀이 힘을 합쳐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악의 조직을 무찌른다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전개로 흘러갔다. 작중 돈브라더즈는 지구를 지키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쩌다 뭉친 팀이다. 여기에 돈브라더즈로 선택되면 반드시 불행이 일어나며 이 힘을 본인만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면 무조건 퇴출되고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키비포인트도 사용 시에 엄청난 반동과 불행이 찾아오는 등 보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엇가는 다 붙어있으면서 목숨을 걸고 괴인들과 싸워야 한다는 무리수 설정이 잔뜩이다. 팀의 구성원도 거지, 얀데레, 난민, 왕따, 누명 등의 온갖 어두운 설정을 가진 인물들만 뭉쳤으며 이런 팀에서 밝은 히어로물 분위기가 나올 리 절대 없다. 당연히 팀의 유대도 엉망이며 리더부터가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동료들을 하인 취급하고 동료들도 성격상 어딘가 한두 군데씩 하자가 있으며 중반에 합류하는 신전사는 협력은 고사하고 분탕치기에 바쁘다. 게다가 전투도 멤버 중 하나가 변신해서 싸우면 나머지는 개인적인 의사도 없이 강제로 전송되어 싸우는 식이며 멤버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거나 개개인의 존중 따위도 없는 데다가 심심하면 터지는 멤버 간의 갈등, 통수, 배신 등 유대는 진작에 갖다 버렸다. 이 문제 때문에 스토리도 산으로 가버린 경우가 많다. 새로운 요소를 무작정 투입하다 제대로 풀리지도 않고 묻혀버린 떡밥, 오만불손 리더, 다중인격, 얀데레, 살인, 아동학대 등의 자극적인 동심파괴 요소가 버무려져 도저히 애들이 보는 작품이 아니게 되었다. 몇몇 요소를 나열하자면 순화되어 나오긴 해도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민간인의 사망 장면, 주우토들의 공포스러운 분위기, 48화에서는 소노로쿠가 아예 아기가 든 유모차를 육교에서 밀어버리는 도가 지나친 만행을 저질렀다. 특히 키즈노치 요시가 폭주하는 장면은 아이들에게 보여줘도 되나 우려되는 정도의 장면들이며 8화, 34화, 44화에서 각각 간접살인 배신, 살인미수를 적나라하게 저질렀다. 심지어 살인미수 건도 원래는 살인에 해당된 거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이 3요소는 지금보다 시리어스 스토리가 많았던 80에서 90년대 초 전대에도 없었던 요소다. 무엇보다 악의 조직들인 노우토, 주우토, 히토츠기 중에 어느 한쪽도 확실하게 전멸하지 않았기에 권선징악 결말에도 적합하지 않다. 결국 학부모 학회에서 총 5번이나 경고를 먹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70년대 90년대 중반까지의 전대나 2000년작 타임레인저에서 나타난 무거운 스토리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밝은 분위기의 스토리 전개가 많았던 2000에서 2010년대의 전대들과 비교해본다면 말이 달라진다. 그 예시로 슈퍼전대 시리즈는 민간인 엑스트라들이 대부분 선한 인물로 나오거나 설령 악인으로 나오더라도 일회용 악역 취급받거나 알고 보니 딱한 사정이 있었고 나중에 갱생하는 전개로 넘어갔지만 돈브라더즈에서의 민간인들 중 일부는 현실에 존재할 법한 악인들의 모습들을 보여줬다. 요약하자면 새로운 테마를 너무 과도하게 연출하려다 기존의 요소는 철저히 배제되고 그 자리에 잔혹한 전개를 집어넣어 이름만 슈퍼전대 시리즈인 막장 드라마가 되었다.